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왜 이렇게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건지 정치부 송우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김기현 대표는 총선용 전략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수도권 총선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이해가 빠른데요. 지금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여권이 참패했던 지난 21대 총선 결과입니다. 경기도 의석수를 보면 전체 59석 중에서 민주당이 51곳, 국민의힘은 7석에 불과합니다. 네. 지도를 보면 지금 서울 인접 지역에 국민의힘 의석이 없는 걸 색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파랗네요. 맞습니다. 서울 인접 지역만 대략 따져보면 20석 가량이 되는데요. 이 메가 서울 전략에 참여한 당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김포, 고양, 구리, 하남 이런 지역들에서 의석을 앞으로는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지역들의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인데 합치면 8석이 됩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서울 편입 이슈로 지역 여론을 주도하면 앞으로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총선 전으로, 그러니까 뭐 몇 달 안에 실제 추진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야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선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기상 총선 전으로 곧바로 서울 편입이 실현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년 정도 남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장기적인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포석도 깔려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실제로 한 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포든 구리든 하남이든 실제 편입까지는 몇 년씩 긴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대선까지도 진행 중인 이슈로 우리 여권에 유리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당 지도부는 이게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서울이랄지 뭐 다른 지역에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서울 시민들 또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등 기존의 메가시티가 한번 추진됐던 곳들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다가 한번 무산됐던 부울경 지역에서는 며칠 전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 서울 정책에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의 한 국민의힘 지자체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중한 검토 없이 선거를 앞두고 던진 정책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네. 국민이 호응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